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의미와 작용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의 성향을 잘 알려면 그 대척점에 있는 자월의 성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성향과 작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단일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일자로 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로 응축된 상태가 자수입니다. 근데 오화는 뭐냐면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덩어리다 이거죠. 오화는 순일하게 단일화된 걸로 하나가 돼 있는 거고, 이 오화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로 돼 있다 이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자수도 하나의 덩어리고 오화도 하나의 덩어리인데, 자수는 단일화된 것, 순수한 것, 순일한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거고, 오화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화는 그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것도 오화도 하나의 덩어리고, 자수도 이제 하나의 덩어리다 이거죠. 덩어리인데 여러 가지가, 오화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덩어리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다 그런데, 오화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이거죠.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자수는 순수하게 하나의 덩어리다 이거죠. 그거의 덩어리는 같은데 그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수는 응축이고 이거는 응축된 겁니다. 응축된 거다. 오화는 분열 팽창한 겁니다. 분열 팽창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오화와 자수가 어느 게 크겠습니까? 자수는 하나라는 덩어리가 큰 걸 말하고, 오화는 이 전체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걸로는 아주 작은 거죠.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오화는 안에 많은 개체의 덩어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개체가 끊임없이 관계를 하고 있는 덩어리가 오화는 덩어리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오화 전에는 뭐예요? 사화가 있죠. 사화는 덩어리가 만들어져 가는, 확장하는 개념이 강하고, 확장하는 개념이 강하고, 오화는 덩어리 상태죠.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팽창의 정점에 있는 게 오화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뭐예요? 구심점이고 인력입니다. 인력, 끌어당긴다. 자수는 구심점이 인력이다. 안으로 당기는 힘이 응축하는 힘이다 이거죠. 밖의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응축하는 힘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자수는. 그러면 응축하는 힘이, 자수는 응축하는 힘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라면, 응축하는 그 힘, 응축하는 힘, 그것은 해수다 이거죠. 해수는 뭐예요? 응축하는 힘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응축하는 상태가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고, 자수는 완전히 응축된 상태다 이거죠. 끌어당기는 힘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화는 밖으로 나가는 힘, 밀어내는 힘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까 인력이라고 했죠. 이건 청력이다 이거죠. 청력.
그리고 원심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자수는 구심력이고 구심력이고 인력이죠. 오화는 촉력이고 원심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수와 오화가 안과 밖으로 작용을 합니다. 오화는 밖으로 작용하는 거고 자수는 안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수는 단일화시키는 것, 안으로 끌어들여서 응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씨앗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씨앗의 상태. 씨앗은 안으로 응축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관한다고 말합니다. 보관. 오화는 자기의 에너지를 극점으로 밖으로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팽창돼서 더 이상 밖에 없는 상태가 오화입니다. 또 이 수의 자수의 이상적인 상태는 안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작은 거의 정의는 안이 더 이상 없는 상태고 가장 큰 것은 밖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자수는 응축의 극점으로 체는 양이고 이 수하는 금목은 체용이 같은데 체용이 동일한데 수하는 뭐예요? 체용이 다릅니다. 체용이 다르다. 수하는. 그래서 자수는 응축의 극점으로 체는 양이고 용은 음입니다. 그리고 오화는 뭐예요? 오화는 체는 음이고 용은 양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월은 뭐예요? 화가 성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 목, 화, 금의 상태를 보면은 수는 뭐예요? 해수하고 자수죠. 목은 인과 묘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사화와 오화죠. 금은 뭐예요? 금은 신과 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요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자묘오유와 해인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해자를 볼 때 해수가 이렇게 수생목을 헐려오르죠. 해수가 이렇게 수생목을 헐려오르죠. 해수가 생목을 하려고 할 때 동적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수보다. 이 해와 인과 사신은 뭐예요? 이거는 생지죠. 생지. 자오묘유는 뭐예요? 왕지입니다. 그래서 생지는 동적인 에너지고 왕지는 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생목을 하다 하더라도 어느 게 더 수생목을 잘합니까? 생지는 뭐예요? 동적인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지들은 뭐예요? 다음 에너지로 전향하는 그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지장간에 뭐냐면은 중기는 미래의 기운입니다. 중기는. 그러면 해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수는 무갑임으로 돼 있죠. 임목은 뭐예요? 무병갑으로 돼 있습니다. 사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경병으로 돼 있죠. 신금은 지장간이 무임경으로 돼 있죠. 이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중기죠, 중기. 이 해수는 갑이 중기고, 임목은 병화가 중기고, 사화는 경금이 중기고, 신금은 임수가 중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생지는 뭐냐면은 중기는 미래의 기운입니다. 미래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거죠. 그런데 좌오묘유는 중기가 없어요. 정기만 있습니다. 좌오묘유. 그래서 생지는 뭐야?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렇게 생지는 중기의 에너지가 미래로 돼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거죠. 수의 입장에서는 수생목하려는 힘, 목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왕지보다 생지가 더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수보다 해수가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수는 뭐냐면은 해수만큼, 자수도 이제 수생목을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해수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죠. 왜 그러냐? 자수는 왕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지는 정적이다 이거죠. 왕지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지, 동적인 성향이 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가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시키지 자기가 몸소 가질 않습니다. 좌우무에는 왕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입니다. 왕.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는 뭐냐면 수라는 에너지로 순수하게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하는 목적은 내재되어 있지만 수생목해야 한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내부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갑병, 경임.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왕지에는 지장간에. 그래서 왕지의 지장간에는 미래의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생목하는 적극성은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왕지는 지금 현재 자기 상태에 만족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지는 뭐냐면 생하고 소라는 것이 소극적이다 이거죠. 인묘가 화를 생하는 것도 인묘가 화를 생하는 것도 인이 목생하는 것과 묘가 목생하는 것의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이 목생하는 영향이 월등하게 강하죠. 강하고 빠른데 화와 멀리 있습니다. 요거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또 거리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리. 요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건 성향을 얘기한 거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해, 자, 축, 인묘로 이렇게 움직이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그러면 여기서 모기의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가 가깝습니까? 자수가 가깝습니까? 자수가 가깝고 해수가 멀죠. 목을 기준해서 볼 때는. 그래서 인이 목생화하는 이 인묘가 이 해수가 수생목하는 성향은 수생목하려고 하는 성향은 월등하게 강한데, 강하고 빠른데 뭐예요?
목과는 멀리 있죠. 자수보다는. 자수가 해수보다는 목에 더 가깝죠. 이러한 거리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유정무정의 핵심입니다. 유정무정. 유정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까이 있을수록 정이 더 있다 이거죠. 멀리 있으면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 사주에서 필요한 것은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고 불필요한 것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게 좋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좋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은 시시는 유정해야 되고 기시는 무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거리감으로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리감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거리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묘가 또 인묘 진사오 하면 이거 화죠. 이는 사에 멀고 묘는 사에 가깝죠. 화에 가깝죠. 그래서 인목이 목생화하는 것은 뭐예요? 서두른다. 목적의식이 강하다. 가려고 하는 화로. 그러니까 앞서서 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실제로 불붙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그 부분은 계산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목생화는 묘의 목생화가 더 실체적이죠. 더 근접되어 있습니다. 묘목 자체가 목생화하려는 의지는 약하지만 거리상으로는 가깝다 이거죠. 사오도 마찬가지예요. 사오도 화생토 또 화생금으로 하죠. 화생토 화생금. 그러면 사오미 신유 하면은 뭐예요? 사화는 금에 가깝고 금에 멀고 오화는 금에 가깝죠. 토금으로 연결해서 생각해도 토로 연결되면 화성도 되는 부분이 또는 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더 강하고 적극적이다 이거죠. 오화는 금으로 가려는 속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왕지의 속성이 그래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금은 또 금생수 하는 구성이 더 적극적이고 빠르죠. 신금도 보면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해에서 볼 때는 신이 가까워요. 해수가 유금이 가까워요. 유금이 가깝고 신금이 멀죠. 그런데 이 신금은 뭐예요? 금생사하는 구성이 더 적극적이고 빠르고 동적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 입장에서는 신금의 지원을 받으면 금생수하는 속도나 에너지를 얻는 게 효과적입니다. 유금의 금생수는 쉽지 않죠. 이렇게 왕지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과 4월의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은 화가 막 시작되어 있지만 이미 뭐예요? 결과를 생각하고 있죠. 4월에는 뭐예요? 무경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에 이 경금, 미래, 중기, 미래 기운, 중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질에도 다른 거는 다 뭐냐면은 이게 사화는 뭐냐면은 경금 재를 보고 있잖아요. 십성으로. 다른 거는 뭐예요? 식신이 식상. 이게 다 식상의 기운이죠. 같은 생질에도 요거는 해, 인, 사, 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 생지죠. 생지인데 이 해나 인이나 신금은 중기가 미래 기운이 뭐냐면 식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는 의지만 강하지 결과를 인식을 못 하는데, 사화하는 중기가 뭐냐면 재로 돼 있다 이거예요. 재로. 그래서 결과를 인지하는 것이 다른 오행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인지 안 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짝짓기 하면 이세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결과를 실질적으로 내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화는 뭐냐면 금화교역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사화입니다. 근데 오화는 그게 없죠. 오화는 그게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기운이 없어요. 오화의 화는 지금 현재 장렬하게 자기 에너지를 불꽃으로 태우는 겁니다. 불꽃으로. 그것에 전향되는 에너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서 진행됩니다. 모든 왕지들의 부분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묘라는 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 충실한 거예요. 현재 상태. 왕지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목생화로 전환될 때 화와의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목생화는 소극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나 시간 혹은 성정 등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지를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사화는 팽창하는 중입니다. 확산하는 중이죠. 근데 오화는 뭐예요? 다 확산 팽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가 성숙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화는 뭐예요? 대상에 가까이 있죠. 대상에, 사화보다. 대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사화는 대상에 간접적이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화는 대상에 간접적이다. 생지는 생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설하려는 의지도 강한 대신에 대상에서는 멀습니다. 그게 간접적이라는 말이죠.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생하려고 나가려 하는 겁니다. 사화는 내가 대상에게 가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문을 막 나선 거고, 오화의 상태는 지금 대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화처럼 가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미 만나고 있는 겁니다. 상태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뛰어가고 설레는 것이 없습니다. 사화는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고 설레고 이럽니다. 그게 왕지들의 상태죠. 그래서 왕지는 뭐예요? 대상에 지금 직접 작용합니다. 모든 왕지들은 지금 대상에 직접적입니다. 묘가 화를 생하는 것도 직접적이고 인이 화를 생하는 것은 간접적입니다. 사화가 금을 보는 것, 오화가 금을 보는 것, 사유는 뭐예요? 사유는 사가 유를 보는 거, 오화가 유를 보는 거, 오화가 유를 보는 거. 사유는 간접적이고 이게 삼합으로 연결된 고리를 갖고 있고, 그게 화극금보다 화생금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화와 유금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밀착돼 있습니다. 바로 밀착돼 있어서 화극금의 에너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유금 입장에서는 오화의 작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유금은 왜냐하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금입니다. 자기 상태를 오화는 유지하려 하는데 오화의 화극금은 대상을 만들려 합니다. 유금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을 완성해서 유지하려 하는데 오화와 부딪히면 재구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받아서 오유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다는 에너지 작용이 부딪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사화가 유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금이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연결고리가 그런 거죠. 유금이 사화한테 가는 게 아니고
왕지는 가는 게 아닙니다. 가고 오는 게 아니고 왕지는 자기 입장에서 오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와라 이거죠. 그 점을 이렇게 상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오행의 삼국지화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화는 뭐예요? 열이고 사화는 뭐예요? 빛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사화가 오화를 만나면 오화가 이렇게 사화를 만나면 뭐야? 열을 조정하죠. 근데 사화 자체는 빛입니다. 빛으로 작용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며 환하게 밝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열로 작용하는 것은 대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화가 만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금을 본다면 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화의 금은 뭐예요? 일이죠. 일. 화급금 하니까 일입니다. 오화의 할 일이죠. 오화의 열로 금을 만든다. 만든다 하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능, 기술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죠. 빛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설명하는 거죠. 화가 빛으로 작용하면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으로 작용하면 보여준다, 가르친다, 설명한다 이런 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과입니다.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기능이 아니고 예능, 예술 쪽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빛과 열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5월로 축약해서 보면 5월은 뭐예요? 화의 중심이죠. 5월은 인옷을 사오미가 됩니다. 화의 중심으로서 인옷을 사오미가 되죠. 화가 중심에 있죠. 인호수는 뭐예요? 인호수는 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사오미는 뭐예요? 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가 작용하는 거고, 기력으로. 사오미는 세력을 주도하겠다는 뜻이죠. 인호술로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수직적 에너지고, 사오미로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수평적 에너지. 수직적 에너지는 정신적 사유 체계를 갖게 되고, 수평적 에너지는 물질적 사유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오미는 뭐예요? 방국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방국. 요거는 뭐예요? 삼합이라고 그러죠. 인호수는. 그래서 방국을 이루면은 세력적 형태의 에너지를 쓰는 거고, 어깨 동무하는 겁니다. 세력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방국은 실질적으로 합의 요소와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합은 화를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화를 변화한다는 화를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뭔가를 화한다는 것이 합의 목적입니다. 이질적인 것이 모여서 합을 했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인호술의 인목과 술토는 뭐예요? 화와는 이질적인 건데, 이 자체로 볼 때는 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고 토 아닙니까? 이질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화합을 하는 화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 모여서 합을 했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화로 지향하는 목적을 부여한 겁니다. 목과 토가 화의 성향과 연결된 거죠. 근데 사오미는 뭐예요? 다 화죠. 다 화입니다. 이들은 화의 방위 영역 소속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언저리에서 모여 있는 거죠.
이건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거지 화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원래 방국은 합의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짠 거죠. 그걸 편의상 우리가 방합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사오미가 화인데 화로 국을 이룬 거다. 화로 화한 게 아니고 이 말은 물질적 수평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국은 물리적 형태,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의 에너지들은 뭐예요? 가시적이죠. 삼합은 의미와 상징성들을 제시하게 되니까 정신적 코드가 강합니다. 비가시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사오미의 화로 공부하면 무슨 공부인가요? 쓰여지는 거, 가시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인호술로 공부한다면 의미나 상징성이 강조되는 화의 공부입니다. 코드가 달라지는 형태를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화를 보면은 사오미라는 화는 방이고 인호술의 화는 국입니다. 합이죠. 모두 화인데 사오미는 뭐예요? 새고 인호술은 뭐예요? 기인데 이게 혼재되면 섞여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호술의 오화와 사오미의 오화가 같은 화가 아니다 이거죠. 이 오화가 글자만 같지 인호술의 오화와 사오미의 오화는 같은 화가 아니다 이거죠. 인호술의 오화는 뭐예요? 기의 오화입니다. 기의 오화고 사오미의 오화는 새의 오화다 이거죠. 똑같은 화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빛으로 의미로 상징으로 역할을 하려 하고 사오미의 오화는 뜨겁게 불질러서 뭘 만들려 하는 겁니다. 하나는 가시성이 중요하고 하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가 있으면 오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형이라고 그러죠. 자형이라고 합니다. 인사도 뭐예요? 인사도 형이 일어나죠. 술미도 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형이죠. 생지의 형인데 당연히 이 인사의 형은 병화의 형이고 술미의 형은 정화의 형입니다. 미중병화, 술중병화, 인중병화, 사중병화. 미중의 정화는 사오미의 정화이고 미중의 정화는 사오미의 정화이고 술중의 정화는 인호술의 정화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중의 정화는 사오미의 정화이고 열성이죠. 술중의 정화는 인호술의 정화로서 빛입니다. 그러면 정미에 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미가 있고 여기에 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정화는 미중의 정화입니까? 술중의 정화입니까? 어떻게 정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정화는 뭐예요? 이 출신이 다른 것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화는 뭐예요? 내가 누구 집 자식인가? 누구 편인가? 갈등하는 겁니다. 미중의 정화를 대표할 수도 없고 술중의 정화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거를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술미 삼형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 책에서는 축술미 뭐 삼형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축술형, 술미형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래서 축술미가 다 있을 때 지지의 축술미가 됐을 때 정화와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니까 형의 성향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술과 미의 형이고 축과 술은 축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으로서 신금의 형입니다.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순미가 있을 때 정화 신금이 다 있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형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정화와 신금이 동시에 형작용을 일으키니까 이럴 때는 형의 성향이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운마다 건듭니다. 지지에 술미가 있는데 정화가 없으면, 지지에 이렇게 술미가 있는데 이렇게 정화가 없으면 그럼 이건 형입니까? 기존에서는 형이라고 그러죠. 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토의 문제입니다. 토의 문제. 형의 문제가 아니고 토의 문제다 이거. 술미형은 정화의 문제인데 그것은 정화가 투관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가 기를 쓰느냐 새를 쓰느냐, 기와 새가 똑같이 투관되어 나왔으니까는 정화가 술토한테 나갔으니까 술토의 주장을 표현하죠. 미토는 정화인데 너는 또 미토에서 나간 거니까 미토의 에너지를 대표해야지. 그러니까 정화가 양쪽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죠. 두 개를 다 쓴다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자가 여인을 취한다면 미인과 돈 많은 여인을 다 갖는 겁니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뭐예요? 미인도 놓치고 돈 많은 여인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5월은 이런 접점들을 끌고 온다 이거죠. 사막과 방국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5월에 술토가 있으면, 5월에 이렇게 술토가 있으면 오화에 고지가 있어서 오화를 잘 정리하는 상태인데, 자 보세요. 오화에 술토가 있으면은 오화를 입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화를 잘 정리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쓰고 있는데 사화가 운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사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오로, 이거는 뭐예요? 오술은 뭐예요? 삼합적 개념이죠. 기로 쓰는 거죠. 근데 사화가 오면은 이 기로 쓰던 것을 뭐예요? 새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오로. 방국적 개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형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묶으면 형은 뭐예요? 기와 새의 혼잡이 되는 거죠. 모든 형은 기세 혼잡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혼잡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고민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말하는 사주의 모든 관계는 뭐예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혼자 산다고 해도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갈등들을 표현하는 것, 갈등의 요소들을 말하는 게 뭐예요? 신살이죠, 신살. 그래서 형이나 사주에 형이나 원진, 파, 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살로 많이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갈등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충은 어떤 형태로 갈등을 표출하는가, 형은 어떤 형태로 갈등을 표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을 잘 쓰면 됩니다. 형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수정해서 잘 쓰면 됩니다. 형은 원래 수정한다는 거니까 기세를 잘 조절을 잘하면 기세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런 명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형을 조절해서 잘 쓰는 명은 형권을 집니다. 수정하는 권한을 진다는 얘기죠. 수정당하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칼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조절하지 못하면은 내가 형을 당하는 거고, 또 내가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를 얘기한다면 의사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환자는 뭐야? 형을 당하는 거죠. 수정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제 한난조습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보면 한난조습으로 5월은 뭐예요? 습하고 열이 있죠. 습열을 갖고 있습니다. 5월은 습하고 난하고 습하다 이거죠. 5월은 난하고 습하다. 그리고 습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난이 진행된 겁니다. 사화의 난에서 이렇게 한참 진행돼서 열성을 갖게 되는 난한 상태가 한창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오화의 반대되는 자수는 뭐예요? 조화죠. 한조화다. 한하고 조화 상태다. 자수는 정리된 상태라서 조해야 됩니다. 이것은 씨앗의 상태이기 때문에 해는 뭐예요? 한습하죠. 해는 한습합니다. 사화는 뭐예요? 난조하죠. 그러니까 좌우나 사이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대립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좌우나 사이를 대입하면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조한 게 난습한 것과 대대관계를 이루고 난조한 게 한습한 것과 대대관계를 이룹니다. 자와 오는 대대되는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해와 사도 그렇게 되고 한조는 보관하는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보관하는 에너지. 한한 것은 뭐예요? 얼려있는 상태고 조한 것은 뭐예요? 말려놓은 상태죠. 명태라는 것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동태도 만들고 북어도 만듭니다. 한조한 것은 말린 것, 북어 상태를 차갑게 해놓은 겁니다.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죠. 그게 자수입니다. 씨앗의 상태죠. 근데 오화는 뭐예요? 난습한 거니까 난습한 거의 핵심은 뭐예요? 섞이는 거죠. 외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외부의 조건에 접근해서 새로운 것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 분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오화는 분열의 극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습한 에너지가 극점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사화는 난조하니까 시간 개념으로는 빨리 진행하지만 조한 거는 자기를 잘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까칠하고 튕기는 맛이 있습니다. 오화는 뭐예요? 농염한 겁니다. 농염한 거. 성숙한 겁니다. 주변 조건에 어울려져서 새로운 에너지를 확장해가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가장 무르익어 있다. 그게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은 극점이 있습니다. 24절기로는 뭐야? 하지가 있는 때죠. 하지. 그래서 오화라는 어원에는 거스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화는 이름 시생이죠. 오화는 뭐예요? 사화가 유경이죠. 사화가 유경인데 오화가 요것이 변해서 이름이 생긴 거죠. 오화는 오양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거스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역계상으로는 이게 천풍구죠. 천풍구. 권희천 지택님에서 천풍구가 됩니다. 천풍구. 주역계상으로는 하지가 시작되면은 이름이 시작돼서 유경의 에너지를 거스르기 시작한다 이거죠.
주역은 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거스린다는 표현은 일정 부분 양의 입장에서 거스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화가 팽장의 정점에서 이름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수는 뭐예요? 질의 복이죠. 이렇게 돼 있죠. 진화련에서 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하나 생긴 거죠. 오음일양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역계상으로는 질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양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응축한 데서 된 데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양의 에너지가 출발했다는 뜻이죠. 자라는 것은 응축, 압축, 저장, 보관된 상태에서 동의 에너지가 출발한 겁니다. 오화는 팽창 분열의 극점에서 밖으로 에너지가 다 나갔는데 안에서 들어오라고 땡기고 있는 것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자수는 안의 에너지가 막 밖으로 나가는 거고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양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음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크기로 보면 일양의 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음이 굉장히 강하고 양이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양은 이 오음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양기입니다. 부피적으로는 제일 작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양기를 품고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음과 대응하는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수는 양입니다. 오화는 음으로 말합니다. 오화는 밖이 다 양이고 안은 음이죠. 밖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안으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양에 대응한 음이 스타트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화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